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요일 날 SFA 반도체가 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SFA 반도체가 7% 하락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올랐어요. 그쵸? 하이닉스는 지난 목요일도 강세를 보였고요. 금요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쵸? 자,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그쵸?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SFA 반도체가 화요일 날 신고가를 만들었고 정확하게 조정을 2번 보이고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게요. 뭐 특별하게 뭐 SFA 반도체는 그쪽이 아닌데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 보세요. HPSP 고가에서 매물 맞고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 이후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거고 SFA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이 강한 움직임을 이번 주 초반 대략 한 화요일 정도에는 보였습니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이 강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닉스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다. 자,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선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있죠? 한미반도체. 자, 보세요. 그렇죠? 계속 강세. 근데 삼성전자도 강세, 하이닉스도 강세. 그쵸? 그리고 신고가를 첫 번째 만든 이 구간 딱 보면 어때요? 이미 3월 달부터 평균적으로 강세 구간에 다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때 실적이 어때요? 안 좋아요. 하이닉스 계속해서 적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적자 이렇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1월 달 있죠? 1월 달. 1월 달에 AI 관련주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죠. 이유가 있죠. 챗 GPT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I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걸 AI의 개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강세를 보이는 게 AI 관련주들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였냐면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부분이 뜨기 시작하느냐,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왜?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됐는데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 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세대 교체가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 업체들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시세가 계속 도는 거예요. 첫 번째, SK 하이닉스. 그쵸? 여기는 HBM 때문이죠. 그러면 HBM 관련주가 먼저 가야겠죠. 그러면 이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도 물론 강했지만 뭐 하나마이크론, 자,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보다는 약하기는 하지만 그쵸?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한 9월과 10월 달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쪽 구간에서 가장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였기 때문이고 한미 반도체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시세를 갖춰가야 되기 때문인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실적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 피크아웃 나옵니다. 그때까지 반도체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까지 적자 구간에 있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쵸?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쵸? GPU에 들어가는 AI 반도체죠. 그쵸? 여기에 들어가는 HBM 뿐만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칩셋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AI 반도체가 같이 포함돼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뜨기 시작한 게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자, 보세요. 칩스 앤 미디어죠. 그쵸? 근데 칩스 앤 미디어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그쵸? 여기 하이닉스가 이럴 때 이런 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대형주를 토대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추적을 할 때 대형주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대형주를 추적하는 게 기술적인 내용이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SFA 반도체도 그렇고 뭐 지금 제가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 그렇죠? 리노공업 그리고 또 있는데 가온칩스,
자,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추적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 이번 주에는 이슈가 생겼죠. 수급이 딱 붙은 거예요. 그게 SFA 반도체다. 그쵸? 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정확하게 가격을 잡았을 때 2주 안에, 그쵸? 30% 이상 수익이 날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근데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의 움직임입니다. 그쵸?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물론 당연히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이 완전히 막 작살나거나 꺾이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럼 뭘 봐야 돼요? 연준의 움직임, 연준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다 생략을 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가격을 딱 체크해서 매매했을 때 정말 단기간에,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강프로의 이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의 핵심 사항은 신고가 매매를 하자입니다. 신고가 매매. 그쵸?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는, 항상, 그쵸? 이런 종목을 내가 초반에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저가는 못 잡아요. 저가는 확인하는 부분에서 버려야 되고, 내가 이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그쵸? 신고가 구간 이후에 이런 시세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돌파하면 또 사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신고가 매매를 하는데도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KINX, 에코프로 BM 쭉 올려보면 여기 12월 14일 목요일이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날 20% 올랐습니다. 그쵸? 쭉 내려서 보면, 자, 보세요. KINX 금요일날 13% 올랐습니다. 13%. 자,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실제 확인을 해보면 KINX, 자, 내용, 자, 보세요. 장중에 14% 상승, 종가 13.4% 상승. 그쵸?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20% 상승. 그쵸? 신고가. 이런 매매를 하려면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강프로의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다른 매매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그렇죠? 자,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SFA 반도체 조정이 심한데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까 싶네요. 반전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그러네요. 자, 신고가 이후의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은 99% 있다고 보면 된다. 1% 확률에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이분이 질문을 주기는 했지만 잘못한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쭉 지난 화요일 날 급등할 때 이야기를 딱 정확히 드린 거예요. 12월 12일 맞죠? SFA 반도체 25% 상승했죠?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SFA 반도체도 추가 예정이다. 그쵸? 반도체 관련주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 다음 주 매수 예정. 그게 다음 주에 돌아오는, 그쵸? 내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면 정확하게 하락을 했고 우리는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고, 신고가 구간에 매물 소화 과정, 우리는 눌림목 구간에 매수 가능하죠. 왜?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제가 소통방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1000분까지만 딱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딱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그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적은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돈 내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쵸?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 제 채널에 구독자가 늘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느는 게 제 목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겠죠. 근데 그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도 신고가 이후에 발생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내가 항상, 그쵸,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고 주도주를 매매했을 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연말기에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이렇게 딱 돼 있죠. 수익 모델은 어떤 식으로 매매 기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부국철강 급등했고 나이백 급등했고요.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쭉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목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머티리얼즈 급등했죠.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쭉 보면 KINX 같은 종목들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여기에 이 신고가 검색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이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SFA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은 다시 이제 시세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 보지 말고 연말 그리고 늦어도 연초 정도에는 강한 시세를 내면서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SFA 반도체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렇죠, 내가 가격을 잡아야 되고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놔야 돼요. 그렇죠. 이 전략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왜 그렇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니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SFA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반도체 종목에 정말 큰 기회가 열려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서 공부하시고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10분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모두 다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얼마에 잡아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